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의 건국, 그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다는 것은 모두 다 아는 팩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고려의 멸망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성계가 어떻게 해서 권력을 장악하였으며 이성계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나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을 간단히 정리해보고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중심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모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성계 같은 경우에는 몽골과 굉장히 친했던 세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민왕 때 수복되었던 쌍성 총관부 지역의 출신의 무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 같은 경우에는 그 몽골과 관련된 그런 뛰어난 무장 출신들의 군사들과 함께 고려로 항복한 그런 세력이었는데 생각해보면은 고려에서 거의 천대받고 무시받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쌍성 총관부 수복을 통해서 굉장히 입지가 올라갔고요. 당시에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막아내면서 하나의 계층, 즉 신흥 무인 세력으로 성장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성계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여왕과 함께 권문세족 일파를 제거하면서 고려의 핵심적인 관료로까지 성장하였고요. 최여왕의 요동정벌을 반대하면서 결국에 선택했던 위화도 회군을 통해 최여왕을 죽이고 당시의 왕이었던 우왕을 제거하였죠. 이 사건을 통해 이 위화도 회군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 이성계가 권력을 장악하였죠. 특히 정치적, 그 다음으로 군사적인 권력을 장악하였죠. 이 시기가 바로 1388년이었죠. 이 시기를 넘어서서 결국에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세력인 신진사대부 세력 간에도 그런 갈등이 생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나라를 점차 천천히 바꿔나가자라고 하는 온건파 사대부, 그 다음으로 이 모든 것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라고 하는 혁명파 사대부 혹은 급진파 사대부로 갈렸지만 이성계가 선택했던 것은 정도전으로 대표되는 혁명파 사대부, 즉 급진파 사대부와 힘을 합쳐 정몽주, 즉 온건파 사대부를 제거하고 결국에 혁명파 사대부와 함께 급진적으로 빠르게 나라를 바꾸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바로 과전법이라고 하는 토지제도, 경제제도 개혁을 한다는 뜻이었는데요. 과전법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 고려 말기에 불법적으로 토지와 노비를 가지고 있었던 권문세족들의 힘을 억누르기 위해서 모든 불법적인 토지를 모두 몰수하고 신진 관료였던 신흥 무인 세력이나 신진사대부들에게 토지를 차등적으로 분배한다라고 하는 혁신적인 제도였죠. 이 과전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성계는 고려의 경제의 권력까지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위화도회군을 통해서 정치적, 군사적 권력, 과전법 제도를 통해서 고려의 경제적인 권력까지 갖게 된다라는 걸 통해 정치, 군사, 경제까지 모두 장악한 이성계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양왕을 폐위시키고 스스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나라 이름이 바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겠죠. 1392년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성계의 나이가 57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27명이 있는데 60세에 넘어서까지 왕을 한 사람은 나중에 나오는 영조, 사도세자의 아버지 말고는 60세 넘어서 왕을 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성계 같은 경우에는 나라를 만든 것이 가장 핵심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이성계가 세우고 나서 어떻게 나라를 운영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이성계 같은 경우에 신진사대부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성리학 중심의 나라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성리학 중심의 나라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충,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효가 되겠습니다. 충은 충성한다는 거고 효는 효도한다는 거잖아요. 이 성리학적 사상을 바탕으로 나라를 운영해 나간다. 충과 효가 가장 중요시되는 나라를 운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라를 운영하는데 가장 필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시되는 계층, 바로
백성들을 위한 민보 이념에 따라서 나라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캐치프라이즈를 꺼내들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을 위한 정치, 그 다음으로 성리학이 중심이 되는 정치를 표방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이에 맞게 유교, 성리학의 나라를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이 고려와 조선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려는 귀족제 사회이고 조선은 바로 양반 중심의 사회이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귀족하고 양반하고 크게 다른 점은 생각해보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귀족의 결정적인 차이점과 양반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요. 귀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대로 물려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양반도 대대로 이어나간다. 대를 이어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대대로 물려나간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똑같을 수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능력입니다. 바로 귀족제 사회에서는 능력이 없어도 이 사람이 관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양반 중심 사회에서는 능력이 없으면 과거 시험에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고려 같은 경우에는 음서나 공음전 같이 귀족들을 유지시켜 주려고 하는 정책이 굉장히 강했지만 조선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시된다. 어느 정도의 부모님의 백은 있을 수 있지만 능력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사회가 바로 조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성계 같은 경우에 신진사대부들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리학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며 성리학에 따라 나라를 운영하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 운영하는 것. 그래서 양반 중심 사회로 흘러나간다라고 하는 게 조선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